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갈취해야겠다,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인생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돈이 많이 흐르는 곳에 본인이 이렇게 서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이렇게 퍼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얼마를 내가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준 베풀었던 덕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 흐름이니까 그 흐름을 잘 읽고 본인이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가시티 스타트업의 김도겸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시티 스타트업이 뭐 하는 곳인지 또 김도겸 대표님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메가시 스타트업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들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련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되신 거고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갔다가, 한 2년 전에 부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는 당시에는 사업을 제가 다 정리한 상태였거든요. 다 정리를 하고, 뭔가 새롭게 좀 사람들한테 기여를 할 걸 찾다가, 일단은 제가 무료로 마케팅 컨설팅하고 교육을 했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메가시티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고, 처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스터디라고 그냥 사업 공부하는 모임으로 짧게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부산에서 했는데 꽤 이 동남권이라 그러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 불경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점점 좀 빠르게 좀 크다 보니까 메가시티라는 게 부울경 합친 걸 메가시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은 제일 크게 모여서 다 같이 교육하고 재능 기부하고 공유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는 되게 조그만한 스터디 모임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재능 기부해주는 사람도 늘어나고 배우려고 스터디 참가하는 사람도 늘어나서 지금 형태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것도 스타트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플라이 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눔이 반사되는 형태로 플라이를 생각했거든요. 제가 1년 정도 무료로 강의하고 컨설팅 하니까 서로 나누려고 하고 그게 다시 반사되고 하니까 지금은 계속 순환 구도로 플라이 휠이 돼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스터디로 시작한 게 지금 형태가 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린 거예요?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어, 저는, 저는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예. 저는 중간에 제가 좀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라 중간에 좀 신적도 많아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걸렸습니다. 네. 대표님이랑 저랑 둘 다 ENTP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창 이렇게 좀 쏟아붓다가 조금 이렇게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그런 식으로 하셨나 봐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이 일을 하기 전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메인 잡으로 하던 거는 수학을 가르쳤던 거였고요. 이제 30살까지 10년 정도 수학을 가르치면서, 다른 창업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한 20대 초반 때부터 할 수 있는 창업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인터넷에서 물건 팔아보기 같은 온라인 창업도 해보시고 뭐 카페 창업 이런 오프라인 창업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해보신 거예요? 네, 카페, 술집, 뭐 헌팅포차,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헬스장 같은 거, 스터디 카페, 오프라인 그 정도 해본 것 같고요. 온라인은 뭐 에어비앤비도 많이 돌려봤고, 스마트 스토어랑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도 했었고, 스타트업에서 또 인볼브 돼서 했었고요. 네, 그러면은 그 사업들은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잘 된 거는 권리금 받고 팔고 나오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셨어요? 근데 저는 수학 가르치는 거에서 이미 수익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게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고, 리스크가 있는 액션을 주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뭐 카페를 한다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셋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리스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망한 적도 많아요? 망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망하면 좀 그런 음.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음. 하지 말까? 어차피 수학만 해서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그러는데도 계속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수학 강사라는 게, 뭐랄까. 그러니까 제가 스타 수학 강사들을 많이 뵙고 또 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봤는데 그런 수학 강사의 길은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수학을 연구하는 길을 택했었고요. 근데 수학을 연구하는 것도 제가 재밌자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 실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계속 혼자서 재밌는 것만 막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원이라는 게 냉정해가지고 연구 실적을 좀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적을 많이 못 쌓다 보니까 대학원은 휴학 중이고요. 아, 대학원은 이제 좀, 뭔가 이게 버티고 있는 게 민폐다를 생각해가지고 좀 휴학을 하고 있고, 그러고 과외를 하다 보니, 오르비 과외 시장에서 제가 전국에서 수학 과외가 1등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맞춤형 과외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은 조금 힘들었고, 과외는 결국 이 학생이 문제를 풀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무조건 개인화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을 캐치해서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제안도 하고, 힌트도 주고, 여러 가지 뭐 테크닉을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됐었고, 실적이 엄청 잘 나왔었고, 영재고라든지 뭐 서울대 스카이 뭐 많이 보냈고, 그리고 영재발굴단에 나왔던 그 영재 꼬마들도 많이 가르쳤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학력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네네. 어느 학교 넣으셨죠? 아,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공부를 잘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네, 원래 잘했어요. 네. 한 원래 번도 처음부터 공부가 잘했어요.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어려운 적은 많죠. 왜냐면 어려운 문제는 끝이 없어요. 어려우면 그 위에 또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려우니까 또 도전하고 계속 끝이 없는데, 처음부터 잘하긴 했어요. 처음에 제가 뭐 특별히 한 건 없는데, 학교 갔을 때,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문제를 잘 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서 또 잘 되니까 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대학원도 음. 되게 학벌 좋은 대학원인데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뛰쳐나왔죠. 같은 서울대. 네, 동대학원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는 상상이 안 되네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네. 잘하는 사람은 어떤 기분으로 세상을 살까. 왠지 사업을 해서 잘 된 것도 다 그것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학력이 도움이 된 적은 없진 않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하고 수학을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것도 고객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는 리소스를 덜 들이면서 돈이랑 이제 내 시간이랑 이런 인력이랑 리소스를 덜 들이면서 풀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수학 문제에서도 찾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본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본질이 똑같다면 수학자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왜냐면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수학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욕심이 없어요. 물질적인 욕심은 많지 않은 편이세요? 물질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예.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어서 사업하는 거예요? 저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세상에 제가 가진 어떤 뭐랄까 뭐 에너지나 뭐 철학이나 아니면 사회에 도움되는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저는 웬만한 수익은 전부 직원들 월급으로 다 태웁니다. 예. 아, 그게 좀 사회에 환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대부분의 사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사실 음. 월급쟁이보다 사업이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처음에 스터디 그룹 같은 거를 시작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수익화하는데 목표를 잡고 처음 몇 달을 수익화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쿨하게 내려놨기 때문에 또 잘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저의 목표는 아까 말했던 그 투명한 나눔의 플라이를 돌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신에서 또 패거리 문화가 많거든요. 잘 되는 사람끼리 또 잘 되고 서로 밀어주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보다 좀 없으신 분들도 뭐 저도 없이 시작을 했고
좀 없는 분들도 다 잘 배워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바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수익을 내진 않았고 메가시티에서 제가 돈을 많이 썼죠. 네. 제가 또 궁금한 건 사업과 뭐 스타트업이 있으면 예전에 했었던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자영업 사업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거는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는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스타트업은 스케일업 전략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너티드 도넛이라든지 다양한 F&B나 여러 가지 오프라인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 경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카페라고 해도 그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한 달 안에 돈을 뭐 한 1억을 줄 텐데 매출 2배 올릴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할 수 있으면 스타트업이라고 그냥 봅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사장님의 꿈 자체가 그냥 동네에서 조금 파는 거다 이러면은 스타트업에 속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제일 본질적으로 내려가면 CEO 마인드셋으로 가고요. 이 마인드셋의 장치가 성장에 대한 내가 니즈가 엄청 확고해서 이거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짜고 그 생각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지금 돈을 잘 벌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런 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한다고 해서 스타트업이고 오프라인에서 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사업이고 그런 것도 아니네요. 예,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다 가기 때문에 온라인을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뭐 편집샵이나 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그게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핵심적인 거는 온라인에서 만약 하더라도 이 사업을 크게 키울 생각도 없고 그게 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온라인에서 해도 온라인 소상공인 온라인 자영업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싱만 하시는 경우들은 투자를 받기 어렵죠. 예. 그러면은 이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운영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돈을 많이 못 버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벌긴 버셨을 텐데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구조는 없고요. 없고 제가 지금 마케팅이랑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간접적으로 수익이 나긴 하는데 제가 뭐 억지로 그렇게 막 수익을 내진 않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고 거기서 또 니즈가 있을 때 그것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규모 사이즈가 플랫폼 사이즈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갈취해야겠다,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인생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돈이 많이 흐르는 곳에 본인이 이렇게 서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이렇게 퍼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얼마를 내가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었던 덕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 흐름이니까 그 흐름을 잘 읽고 본인이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예, 퍼스널 브랜딩이든 비즈니스든. 뭐 그렇게 해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예, 나쁜 예 같은 게 있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좋은 예, 나쁜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나쁜 예는 이제 바로 수익화를 하려는 게 나쁜 얘기겠죠. 거의 다 그렇잖아요. 전자책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뭐 한 1, 2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뭐 유료 강의 런칭했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뭐 전자책 뭐 20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돈을 저보다 훨씬 많이 벌면 그거는 그 자체로 대단하신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아, 너무 그러냐면은, 성급하게 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베푼 거가, 돌아오는 구조에서 이게 낙수효과처럼 엄청 많이 베풀고 그게 플라이휠이 돌아왔을 때는 이 인지도가 아무런 그 영향이 없는데 섣불리 하시면은 본인 인지도를 갉아먹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메신저 비즈니스는 사이즈 자체가 파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즈를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성격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고, 커뮤니티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성격이 다양하겠죠. 커뮤니티 성향이 다양합니다. 예, 폐쇄적인 커뮤니티들. 저희는 완전히 오픈소스 커뮤니티고요. 그러면은 이 메가시티 스타트업을 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때예요? 제가 사람들 만날 때, 제가 가장 큰 장점이 사람들이 저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든 신경을 안 쓰는 게 좀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워낙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욕을 계속 먹으면은 약간 진짜 공황장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을 보면 막 얼굴이 떨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행사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오퍼레이션을 무조건 참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더라도 온라인으로든 보고 하는데 약간 진짜 공황장애처럼 사람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뭐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때가 제일 좀 당황스러웠다? 힘들었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될지 예상을 못했거든요. 예. 되게 무료로 좋은 행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무료로 여러 가지 행사를 열어줘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쟤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뭐 수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뒷담화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산 쪽 뭐 어쨌든 뭐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분쟁 요소가 있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드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 모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 모임들끼리도 견제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마케팅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뭔데 마케팅을 가르치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꼭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저하고 세션을 가지거나 강의를 들었을 때 잘 맞으신 분들이 컨설팅 요청을 해주시면은 기꺼이 가서 해드리거든요. 그 정도 선이지 이제 마케팅을 뭐 저희 회사 일부러 올리지도 않았어요 온라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어차피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제가 온라인에서 막 안 하거든요, 잘. 예, 그래서 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있었고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예. 정말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끼치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그런 현실 악플도 많이 달리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아, 이제 현실에서 그러시는 거죠, 현실에서. 예. 그러니까 악플은 잘 안 현실 달리고. 악플이죠. 예. 그러니까 그죠, 그죠. 현실, 현실 악플. 예. 그죠, 왜냐면은 그죠, 그죠. 예. 개인 유튜버나 개인 인플루언서 활동을 온라인에서 하시지는 않잖아요. 메가시티 스타트업 이외에 도겸님이 무슨 뭐 도겸 TV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적인가 봐요. 공익적인 분들이 많죠. 예. 그러면은 메가시티 이전에 사업을 했을 때 힘들었던 건 뭐예요? 이전에도 똑같이 사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큰 사업이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이었는데, 그때는, 좀 어린 나이에 제일 어려운 사업을 했어요. 학원 사업이 좀 어려운 게, 학생들만 고객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이 동시에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강남 서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엄마들이 좀 빡세가지고, 막 아버님들이 변호사가 이런 경우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환불은 괜찮아요. 사실 환불은 괜찮은데 뭐 고소 같은 게 있다든지, 예, 뭐 루머 같은 걸 퍼뜨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고객들 때문에 힘들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메가시티도 저희가 뭐 이제 사무국도 되게 크고 그때 제가 프랜차이즈 할 때도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고 조교도 한 30명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다 욕바지를 해요, 그냥.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의 역할이 욕바지를 하는 건데, 그때는 못 버티고 이제 접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끝까지 버텨야죠. 예. 그래서 그때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객 때문에. 저는 도겸님을 뵙기 전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정말 좀 의외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의 다른 힘듦보다도 사람이 가장 어려웠다는 거니까요. 네네. 학원 했을 때 좀 어렵고, 지금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 그냥 조금 나도 모르게 그 약간 정신적인 그 뭐가 생겼나 봐요 트라우마가. 예. 그러면은 지금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컨설팅도 한다고 하셨는데 마케팅과 디자인 이해가 되는데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이세요? 컨설팅은 주로 하는 게 창업 컨설팅이나 브랜드 컨설팅이나 마케팅 전략 컨설팅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결이 다 달라가지고 스테이지랑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로스 마케팅을 스타트업을 하다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로스 마케팅을 좀 전수를 하려고 내려왔었어요. 전수를 하는데 근데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게 데이터가 적재돼야 되는데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아주 초기의 스타트업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데이터의 그 전에 문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컨텐츠가 일단 좋아야지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더 브랜딩 관련해서 원래 제가 브랜딩을 뭐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많이 하고 웬만한 논문들은 다 읽었어요. 논문들 다 읽고 사례 조사하고 실제로 브랜딩 플랫폼으로 성공 사례들도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브랜딩 쪽이 조금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럼 원래 전공은 어떤 거셨던 거예요? 전공은 제가 수학하고 생명과학하고 그다음에 혁신 창업이라고 요거는 연계 전공이라고 하는 건데 뭐 스타트업 뭐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3개 정도 전공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학점 안 좋아요. 그냥 했어요. 그냥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냥 뭐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 메가시티 스타트업이나 다른 지금 사업들도 잘 되고 계시지만 그 전에 뭐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있었잖아요. 뭐 일반적인 커피숍 창업, 음식점 창업도 그렇게 잘 망한다는데 음. 이 스타트업 창업도 잘 망하나요? 거의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99% 넘어요. 예. 그냥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99% 중에서 음. 처음에 뭐 투자 받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하다가 진행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 어떤 스타일들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어, 일단 투자를 받고 안 받고는 사실 이게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회사랑 이 대표를 봤는데 너무 좋아. 그럼 투자가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투자 받은 스타트업은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미 성공할 거라고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투자는 빼야 돼요. 이거는 같이 이게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게 중요하냐고 했을 때 당연히 일단은 초반에는 대표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대표자가 얼마나 첫 번째로 그 마인드적인 부분, 어떤 행동력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애티튜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회를 보는 그 비전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자기의 어퍼메이션 확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중요한 파라미터고요. 그게 거의 그냥 대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대표자를 볼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의 그런 영웅의 스토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공하기는 조금 그냥 대박 터지기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뭔가 있어야 된다. 뭔가 좀 고난이 있으면 이게 왜냐면은 스타트업을 이렇게 하면은 이 어떤 고지에서 계속 힘든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단계별로. 그럼 그때그때 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경험에 의거한 본능, 직관 같은 게 좀 크게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7.8개라는 말도 있고 스타트업 뭐 몇 번은 망해야지 나중에 겨우 한 번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무조건 많이 망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대표가 정신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망한 경험이 있어야지 잘 될까 말까 한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망해봐야 되고요. 망하는데 인생이 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망하더라도 사람을 남기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봐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거거든요. 망하면은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서 회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책임을 확실하게 자기가 변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실패를 했을 때 거기서 저희가 교훈을 흔히 찾아야 된다 하잖아요. 예. 확실하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교훈을 많이 찾아가지고 한 번을 실패해도 엄청나게 단단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이렇게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고 싶은 분들한테 뭐 정말 간단하게 조언, 어떻게 시작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조언 준다면 어떤 말 해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스타터에서 뭐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봤지만은 막 조언을 막 제가 다 정답이다 드리긴 좀 어렵고 근데 다만 최근 한 2, 3년 동안 코칭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해서 그 사이에 망하고 대박난 사례들을 직접 최신 눈으로 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액션, 그러니까 비즈니스 액션을 좀 가볍게 해라. 가볍고 빠르게 해라. 예, 스위프트하게.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인력을 최대한 덜 투입하고 그 액션을 한다는 거는 최대한 작게 빨리 투입해서 고객의 그 반응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표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가치관이 자주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랑귀가 있어요. 팔랑귀. 팔랑귀이신 분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에 성공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만이 이 사회의 미래를 보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 확신이 주변 사람들을 확신을 에너지를 다 끌고 땡겨주면서 그 주변에 파워가 있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같이 바꿔나가는 그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본인이 어퍼메이션을 100%안 가지고 있으면 주변이 다 같이 흔들려요. 근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개똥 철학 같더라도 본인이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애티튜드 그리고 신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투자나 직원 관계나 고객도 전부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는 순간 사실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를 뭐 배신을 때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른 데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의 사소한 부분들, 특히 애티튜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봅니다.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투자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막 어렵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자기 객관화를 해서, 뭐 한번 강의를 해서 녹음도 해보고, 나를 녹화해가지고 막 뭐,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로 사람들이 봤을 때 거슬리지 않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세 개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 궁금한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 워낙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약간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사업의 본질은 제가 고객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 그 이하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고객 만족이란 핵심에서 계속 멀어질 때가 많아요. 투자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팀원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고객의 소리를 직접 간접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근데 거기서 멀어져서 내가 권위를 찾으면서 막 가는 순간 망합니다, 그냥. 예. 고객하고 멀어지거든요. 권위 같은 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창업을 할 때 무조건 정부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예. 정부 지원 사업의 창업의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틀을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억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이 뭡니까? 이렇게 페이퍼를 하나, 내 지원 뭐 사업 계획 작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으로 나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어. 사업자를 내고 하겠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서류 평가하고 면접을 해서 통과해서 뭐 1억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 1억을 받은 그 대표님이 이 서류 안에 갇혀서 1년 동안 사업을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을 제가 사실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하고 스타트업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진 않을게요.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뭐 어댑테이션, 적응력, 그다음에 뭐 레질리언스, 뭐 회복 탄력성, 뭐 그다음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들이 능력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에 딱 갇혀 있는 순간 이 모든 의사결정들이 나는 이 사업 계획서대로 하면 될 거야. 이 사업 계획서대로 다
자금 집행을 해야 돼. 인원을 뽑아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거의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예. 어차피 돈은 돈대로 이미 써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 사업의 개념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떤 추가로 내가 부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된다? 내가 지원 사업 받으면 창업할래.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망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적은 소액으로 고객을 만나고 체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툴이라든지 기능 뭐 그런 테크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지금 제가 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내 서비스를 그냥 제공을 하면 그 사람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시작을 하셔야지 내가 정부 지원 받으면 내가 창업할 거야. 나 개발 비용 없으니까 정부 지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노코드 툴로 본인이 만들어서 사람들 뿌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셋이 없으면 지원 사업 받아도 망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제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정부 지원 상업 한번 받아볼 수 있나 해가지고 알아보고 이랬었는데 저는 뭐 자격이 안 돼가지고 못했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때 같이 도전한 지인들도 이거를 돈이 나오면은 창업을 하겠다. 돈이 안 나오면 내 돈으로는 안 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 한마디로 남의 돈? 남의 돈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근데 사업의 본질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대표님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걸까요? 도겸님은 퍼스널 브랜딩이 온라인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네네네네. 네. 퍼스널 브랜딩을 꼭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자청 같은 사람도 있고 신사임당이 아니라 구사임당 주원규님 같은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어떤 사업을 파벌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방구석에서 유튜브 찍어서 만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면에서 퍼스널 브랜딩이 좀 도움이 되는지 근데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타고나기로 사람들한테 그 어트랙션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서 뭘 만드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성향에 따라서 퍼스널 브랜딩이 반드시 필수라고 보긴 어려운 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망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요? 사업이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온라인에서 본인 노출을 해서 사업이 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생기고 없어지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고요. 그래서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퍼스널 브랜딩이 유행이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퍼스널 브랜딩하고 비즈니스하고 이거를 관계를 셋업을 잘해서 뭘 먼저 시작해서 내가 이거를 투트랙으로 갈지 이거를 셋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퍼스널 브랜드 잘 하시는 분은 진짜 말씀하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분들은 압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사실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업가 모임들도 파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하셨는데 사업가 모임 같은데 꼭 이렇게 가가지고 지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파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 오픈소스 커뮤니티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하고 누구나 다 재능 기부하고 누구나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사회를 좀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그런 파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고전적으로 막 5년, 10년 된 커뮤니티들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라이언즈 클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연회비 내야 되고 막 골프 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런 파벌 뭐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그룹이. 그래서 본인이 성향이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어도 말씀하신 퍼스널 브랜딩 같은 테크닉을 써가지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이 MBTI가 ENTP시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또 활달하고 자기 주장이 있는 그런 MBTI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또한 ENTP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네네. ENTP인 사람들은 좀 어떤 거를 하면 잘 맞을까요? ENTP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세요. 그러니까 ENTP
사업들은 저는 문어발 사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에 집중을 못해요. 예,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하시면 좋은데 뭐 흔히 얘기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꼭 파이프라인으로 보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매력을 뿜고 기회를 찾으면서 계속 나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ENTP 중에서도 저처럼 저는 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멘탈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아가 없어. 누가 욕을 해도 별로 그렇게 없거든요. 칭찬을 해도 사실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없는 거지. 뭔가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대부분 또 저하고 반대되신 ENTP인데 반대되신 분들은 상처를 빨리 받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ENTP들은 만약에 극으로 ENTP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계속 사람들 만나서 찬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가면서 계속 기회를 찾고 자기만의 내력을 뿜어야 되고 누가 욕을 한다는 거는요. 아주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하고 반대의 사람은 자기를 엄청 사랑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만나서 기회를 찾고 그거를 접하고 비즈니스로 만들고 수익화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액션을 하시면은 충분히 뭐 잘 되시지 않을까. ENTP 사업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너지가 워낙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만 열심히 파지해줘. 또 이것저것 하고 다닌다. 뭐 꾸준하기보다는 일을 벌리고 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음, 거를 어떻게 좀 결과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음. 저는 이제 결과물로 보여줬던 스타일이고, 근데 그거를 꾸준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시간을 일을 한다고 치면은 1시간을 뭐 디자인 회사에서 뭐 어디 뭐 광고를 뭐 좀 돌려. 그리고 1시간을 뭐 2시간을 강의를 다녀.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를 되게 알차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나 이거 하다가 관두고 저거 하다가 이게 아니라 계속 걸쳐 있는 거지. 계속 걸쳐 있으면 이 스케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다가 A라는 사업이 망하면 A를 빼고 만약에 F라는 사업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쭉 라인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멀티 트랙으로 가는 거지. 이게 그러기 때문에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꾸준함이 아주 라이트한 가벼운 꾸준함들이다. 가벼운 꾸준함들이 멀티 라인으로 존재해가지고 거기서 안 되는 건 빨리 치우고 되는 건 연결해가지고 더 잘 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게 ENTP들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ENTP 사업가로서 그리고 그냥 인간 김도겸으로서 사업의 그 꿈이 뭐예요? 인생의 인간 꿈? 김도겸이요. 인간 김도겸 생각 안 해봤는데 인간 김도겸은 저는 뭐 사실 욕심이 없고요. 저는 사실 스님이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욕심이 없고 저 머리도 이거 왜 기르냐면 잘라가지고 소아암 환자한테 기부하거든요. 네, 길러서 잘라서 소아암 환자한테 기부를 하는데 어, 음, 저는 그냥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냥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사업을 하고 싶고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메가시티 스타트업을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니터링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좀 빨리 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규모에 따라서 플랫폼이 파워가 생겨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상상 속의 존재 막 이런 거. 진짜로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 좋은 분들이 많이 만났어요. 메가시티 덕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체험을 했으면 좋겠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요즘 온라인 시대에서 더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내가 막 노출되고 막 하면은 그게 확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질문이 뭐였죠? 인간 김도겸 제 질문이 뭐였죠? 네. ENTP 사업가로서 ENTP 했고 사업가로서 ENTP 사업가로서의 꿈은 없습니다. 예, 그냥 개인으로서는 더 되게 케미가 잘 맞고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즐겁게 웃고. 굉장히 스타트업 사업가라고 하시니까 그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몇 년 안에 얼마라던가 엑싯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음. 하나도 나오질 않네요. 그런 얘기는 뭐 별로 저는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해석을 좀 해봤거든요. 해석이라기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를 제가 좀 많이 관찰해봤어요. 관찰해봤는데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잘못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대부분 돈으로 그 어퍼메이션을
무의식에 심잖아요. 무의식을 약간 서번트처럼 부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자기가 자기의 성공을 강요하는 형태로 끌어당기는 법칙을 계속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억지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이 진짜 진정으로 영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당겨지면서 막 돈이 벌려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뭐 1,000만짜리 돈이 들어오고 저는 체험을 했어요. 막 제가 뭐 10억까지 막 용역 같은 걸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막 1,000단위씩 이게 그런 걸 해봤거든요. 그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마케팅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뭐 커뮤니티도 크고 저도 인지도가 생기고 막 하다가 부산이니까 부산대에서 뭐 어렴풋이 강의를 하면 참 커리어가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산대에서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뭐냐면 막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 그 스케일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내가 상상을 했을 때 그거를 조금 맞춰서 이루어지는 그 비전이 땡겨지는 것과 내가 노력하는 게 이제 라인업이 맞아야 되는데 주구장창 노트에다가 100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오히려 내 영혼을 강요하는 거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노력을 하면서 이 비전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본인 인생에서. 본인 인생에 본인의 행복을 먼저 잘 정의를 내리고 그 본인의 행복을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그 주변을 만들면서 내가 노력을 충분히 하다 보면은 뭔가가 보일 겁니다. 예. 그때 그게 내가 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끌어당기는 법칙에 약간 그런 힌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다 100억 공책이 아무리 써도 안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러한 좀 이 온라인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도움됐던 책 아니면 그냥 인생 살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이 책은 진짜 꼭 한번 네. 읽어봐라. 그런 책 있나요? 저는 서울대의 책 추천. 네. 아니, 그건. 서울대 얘기하지 마세요. 서울대, 항마력이 딸려가요. 서울대는 이제, 제가 어, 고졸이라 가지고 그 서울대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요. 아니, 그, 이제, 책을 추천한다기보다 저는 광고를 좀 드리면은, 근데 그분을 제가 알지 못하고, 책추남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책추남이요? 예, 책추남이라는 채널을 보시면은, 이제 그 책추남님이, 영적인 형태의 자아를 찾는 것과 끌어당기의 법칙,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성장을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제가 아는 투자자 대표님이 또 친구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또 힐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책추남 스쿨 스쿨은 아니고 책추남 나비 스쿨이라고 하는데 거기 채널에서 본인한테 맞는 키워드로 한번 리딩 북스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거기 있는 책들은 웬만하면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때 한번 꼭 들어봐야겠네요. 예, 들어보시죠. 추천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업을 꿈꾸는 분들 아니면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끝내볼까요? 사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가를 꿈꾸지 마세요. 사업가는 허상이고요. 사업가들이요. 이제 김승호 회장님 같이 대단한 분도 많이 있고 엑스차진 분도 많잖아요. 근데 전부 색깔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라는 건 성공의 공식이 없거든요. 내가 가진 능력치를 내가 가진 에너지를 사회에 뿜어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때 사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업가가 되려고 하면은 자꾸 허상이 생겨가지고 일론 머스크처럼 될 거야. 최승호 회장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최승호 회장이 사장학개론이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알려주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에너지를 뿜어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사업체가 되는 거지. 사업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로는 쉽지만 실행하기 쉽지 않네요. 왜냐면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누군지를 그렇지. 아는 게 어려워서 이 개고생을 인생 내내 힘들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 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 찾기 위해서. 예. 같이 고통을 쉐어하자는 뜻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네네네. 정말 해주신 말씀들이
정부 지원 사업 받고 싶은 그냥 나 사업가 할 거야 하는 초보 사업가들한테는 정말 되게 좋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메시지가 그 어차피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다음 메신저 비즈니스인데 이제 전달이 호소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의 의견으로 들어주시고 꼭 세상에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없다. 그냥 하나의 뭐 참고용으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릴스로 만들면은 이거는 빵 터질 것 같아요. 이거 팟캐스트 제가 이거 팟캐스트로 만들거든요. 예, 예. 네, 1시간짜리 팟캐스트로 만드는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